하나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2022학년 기준으로 하나고 입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전형 방법, 그리고 특히 Q&A로 많이 물어보는 그와 같은 자주 언급되는 질문들, 특히 경쟁률, 또 전형 요소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 거, 그리고 일반적인 일정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싸이미엠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또 국제고 관련되는 입시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나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또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나고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전달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학생 수험생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모집 인원서부터 확인해 가겠습니다. 하나고 모집 인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고를 다른 자사고,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와 비교할 때 서울대 합격생 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합격자 수가 많다라고 해가지고서 어느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하나고는 외대부고에 비해서 작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모집 인원은 210명에 불과합니다. 네, 일반 전형으로 160명, 그리고 사회 통합 전형으로 40명.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는 200명입니다. 남녀를 구별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남자 80, 여자 80, 그리고 사통 전형이죠. 사통 전형에서는 남자 20, 여자 20. 이렇게 해서 전체 기준으로 200명이 정원 내로 선발합니다. 정원 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훈자녀 6명, 그리고 고입 특례 대상자 전형 4명, 그래서 전체 정원 외로 10명, 그래서 하나고 전체 인원은 총 210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통합 전형이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모집 정원의 무려 20%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바 일반 전형 못지않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실 겁니다. 본인이 사회통합 전형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회통합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부분 것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원자는 본인이 일반 전형인지 사회통합 전형인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정원 외 전형에 해당하는지 부분 것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일반 전형은 공통 자격에 불과하지만은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 등 기준으로 또 기균의 60%를 선발하는 그와 같은 자격이 있고, 또 사회통합 전형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다양성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사회통합 전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회 다양성 전형은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을 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정원 외 전형에 보훈자 자녀 전형이 있고 고입 특례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전형도 의외로 학생들이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온 그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 해당하는 전형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론입니다. 하나고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 전형 방법은 일반적으로 1단계, 2단계 기준으로 해서 다단계 전형, 2단계의 다단계 전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 대략 2배수의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2배수를 1단계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최종 합격자를 심사합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을 4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출결은 감점으로만 처리합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를 20점 만점, 면접을 40점 만점, 체력 검사는 합불,
즉 pass or fail,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통과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탈락하면은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계략적으로 2배수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는 말씀드렸듯이 교과 점수 기준으로 해서 40점 만점으로 이렇게 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점 만점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하는 부분이랑 출결은 감점 처리합니다. 특히 미인정 관련되는 그와 같은 결석에 대해서 감점 처리에 나아가고 미인정 조퇴라든지 하는 부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결 감점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교과 성적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중2, 중3 성적의 교과만 반영됩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세 가지 전형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류 그리고 면접 체력검사입니다. 이 세 가지 전형 요소 부분인데 체력검사는 말씀드렸듯이 PF 합불만 결정되고 서류와 면접이 주된 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 2단계 종합하면은 1단계는 무엇보다도 학생부의 교과 그리고 출결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인데 이 서류의 그 기준이 다름 아닌 1단계에서 들어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교과 활동 부분이죠. 즉 학교 생활기록 학생부랑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2022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면접입니다. 체력검사는 PF, Pass or Fail, 합불만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단계, 2단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종 합격의 연관까지는 많은 관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2배수고 2단계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것은 1단계 전형 요소에서 교과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고 우리 아이가 과연 한학고에 합격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고 2단계에서 서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정말 당락을 좌우하는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단계 무엇보다도 교과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결은 감점으로만 처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 교과 성적 40점인데 이 40점을 어떻게 산출해 가느냐 하는 부분이고 출결은 마이너스 점수 제도인데 감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느냐 이 부분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 20, 면접 40이기 때문에 1단계의 교과랑 면접이 동등한 비율일 정도로 거의 절대적으로 좌우합니다. 더구나 교과 성적이 비슷한 상태에서 면접에서 모든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점 100점 기준으로 선발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1단계의 내용 기준으로 해서 교과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2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며 학기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다. 즉 학기별로 가중치가 있습니다. 2학년 1, 2학기는 각각 20%씩, 즉 2학년 전체가 40%가 반영되고 3학년은 각각 30%, 즉 전체 60%가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2 성적보다는 중3 성적이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중1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기별 반영 비율 이 부분 것은 한학고나 민사고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은 매우 다릅니다. 민사고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한학고는 주요 과목만 반영이 되죠. 그래서 가중치를 두는데 국어, 수학, 영어에는 2배수의 가중치를 두고 사회, 과학은 1배수의 과 같은 가중치를 둬서 전체 기준으로 해서 총 10단위, 10배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시
이 부분 것을 학기별 성적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것입니다. 일단은 사회 역사 과목 두 과목일 때는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를 입력하고 사회와 역사를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사회 성취도만 입력한다. 이 부분 것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세요. 입력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90점 이상은 A 기준으로 해서 성취도를 매깁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A인 학생은 그 해당하는 교과목이 40점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B 학생은 30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각각의 환산 점수, 각 등급의 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환산 점수를 단위수에다가 곱하고 이와 같은 각 단위수의 총합을 매 학기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학기별로 성적을 매기고 그 학기 기준을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그리고 더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성적이 40점 만점으로 산정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교과 성적이 산출되어진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거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단순 계산입니다. 엑셀로도 금방 나오죠. 그런데 이거 각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40점 중에 40점 만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부족하고 한두 과목에서 A가 아니라 B가 있는 경우도 역시 전체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산출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 성적이 한 학기라도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은 국내 중학교 성적만 반영하는데 2, 3학년 성적이 모두 없다. 그러면은 지원자가 제출한 외국 학교 성적표, 성적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외국 학교 성적표, 트랜스크립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크립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출결은 어떻게 감점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미인정 결석일수가 하루면은 0.1점이 감점됩니다. 40점에서 0.1이면은 그러면 39.9가 되겠죠? 만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37점이다. 그러면은 하루 미인정 결석이 있다. 그러면은 36.9가 내 1단계 교과 성적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는 3개를 합쳐서 미인정 1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또는 말 정도까지의 중학교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선정한다. 자, 그렇게 해서 1단계 성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과 성적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산법을 굳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보고 싶은 학생은 별도로 댓글이나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1단계 합격을 하면 이제 2단계 본선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서류 면접 체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닙니다. 1단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써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류 중에서 생활기록부는 이미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1차 합격하고 나서 준비하고 면접도 미리 여름방학 때 준비한다? 큰 의미 없습니다. 1단계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세요. 체력검사는 때로는 별도의 인증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체력 인증제로 여러분들을 검사하기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은 체력 검사를 안 보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고 2단계 전형 그리고 최종 합불은 여러 요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서류 평가입니다. 서류 평가는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인데
학생부는 이미 1단계 전형을 위해서 제출되고 자소서는 1단계 합격 후에 제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영역, 서류 평가 영역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 15점, 인성 영역 5점, 그래서 총점 20점 만점으로 서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면접보다는 비중이 낮지만은 그래도 자기소개서는 준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받고 또 스스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대피를 한다거나 이와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변의 학원이나 관련한 부분 것에 자기 활동 부분 거에 대해서 특히 자기주도 학습 영역 부분 거 관련해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아웃라이닝, 개요 잡기, 그리고 다시 라이팅 쓰기, 그 다음에 트리밍, 첨삭, 이 과정을 제대로 잘 유수해서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정말 본선 라운드죠. 면접평가입니다. 무려 40점이죠. 1단계 출결과 최종평가에서는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면접평가 부분 것은 최종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면접평가는 역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35점으로 채점하고 인성 영역을 5점으로 해서 총점 40점이고 이 총점 40점은 말씀드렸듯이 교과 성적과 같을 정도로 즉 2년 동안 중2, 중3 했던 그 교과 성적이랑 단 한 번의 면접이랑 비중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하고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것입니다. 자, 2단계 전형의 세 번째 요소 체력검사 부분입니다. 체력검사는 남녀 이수 기준이 남녀의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죠. 일단은 신체 구조는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 같게 취급하면은 차별이 있는 거죠. 같다고 가정하면 같게 취급해야 되고 다르다고 가정하면은 다르게 취급해야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1분 기준으로 남자는 25회 충분히 하죠. 여자는 15회 이것이 통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는 10분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1600m를 10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여자는 1200m를 10분 안에 주파해야 됩니다. 역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체력은 있어야 되죠. 다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는 일부 심폐지구력이나 근력 근지구력 종목에서 3등급의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인증 제도죠. 학생 건강 체력 평가 그렇죠. 이 부분을 통과한 학생은 별도로 체력 검사를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죠. 팝스에서 심폐지구력 종목만 3등급 이내다. 그러면은 이때는 심폐지구력은 됐으니까 윗몸 일으키기 즉 근력 근지구력만 측정합니다. 또 근력과 근지구력이 3등급 이내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은 오래 달리기만 봐서 무엇을 심폐지구력만 확인합니다. 다만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부득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윗몸 일으키기랑 오래 달리기를 모두 응시해야지만 가능하다. 이 점 여러분들이 유의해주고 어쨌든 윗몸 일으키기와 오래 달리기는 위 기준으로 해서 통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점수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기준은 1단계 중2, 중3 성적 기준으로 교과와 그리고 출결, 미인정 결석 기준으로 마이너스 0.1씩 감점하는 그와 같은 구조랑 2단계에서 서류 20%는 생활기록부 자소서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인성이 포함되고 면접 40점 만점이고 역시 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죠. 물론 인성도 포함됩니다. 체력검사는 PF, 패스 오 페일, 합불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학고에 입학생이 되느냐 또 불합격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모든 전형은 다 동일합니다. 사배자 전형이나 일반 전형이나 서류평가, 면접평가 2단계 전형이고 그리고 면접도 서류 그리고 체력검사, 교과, 출결 반영하는 방법이 다 동일해요.
1단계 점수로 모집 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또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을 보면은 여러분의 그 경쟁률 추이를 기준으로 해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내가 하나고에 지원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1단계 점수 동점자는 2단계 모두 선발하고요. 동점자 처리 기준, 이것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2단계 총점이 우선입니다. 2단계 총점도 같다. 그러면 2단계 중에서 면접 총점을 우선으로 합니다. 면접 점수도 같다. 그러면은 서류 총점으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죠. 서류 총점에서도 같은 경우 혹시 나오면은 그러면은 면접치 인성 점수 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 거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결과 나오겠죠. 네, 지역별 정원 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학생은 모집 정원의 20% 40명 이내로 총량 제한을 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학생이 전체 이와 같은 교육 특구 학생이 많은 그와 같은 합격자가 발생했었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회 분열 현상 부분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모집 인원 그리고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쟁률은 어떠했을까요? 네. 경쟁률도 하나고 경쟁률의 추이가 일반 전형이 있고 또 남자 여자 그리고 사회 통합 전형 사통 전형도 역시 남자 여자 남녀를 구별해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 기준입니다. 남자 80명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16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추이입니다. 2016년에는 4점대였어요. 17, 18년도에는 3점대였습니다. 19년도 2대1을 못 채웠습니다. 2019년도는 1단계 원서 넣은 학생은 다 면접장 갈 수 있었어요. 보통 2배수 모집하니까. 그렇지만 2018년, 17년, 16년 요 3개 년도는 1단계에서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었죠. 2020년 2.33대 1, 작년 2021년도 가장 낮습니다. 1.65대 1이에요. 즉 누구나 면접장 갔습니다. 1단계는 대부분 다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 2016년 무려 8.83대 1이죠. 17, 18, 19, 20으로 오면서 보통 한 자릿수씩 낮아집니다. 5점대, 4점대, 3점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2.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즉 1단계에도 불합격자가 있습니다. 2배수기 때문에 불합격생이 나올 수 있었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학생의 경쟁률이 남학생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 것을 도표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의 도표는 바로 여학생들 추이죠. 예, 한때는 8대 1이 지금은 2대 1이 됐지만은 한 번도 남학생들보다 낮은 경쟁률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경쟁률이 줄어가는 그 비율도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여학생 8대 1일 때 남학생들은 4점대였습니다. 여학생들이 2점대일 때 남학생은 1점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2배수는 아니지만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남학생의 경쟁률이 여학생의 한 0.7 정도, 즉 반대로 얘기하면 여학생들의 경쟁률이 남학생의 한 1.5에서 1.6, 1.7 정도 이렇게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자사고 선호도가 높다. 또 경쟁력 있는 그와 같은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남자만을 모집하는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고에서 빠져서 다른 남학생과 같은 전문 남학생만 모집하는 그런 자사고에 지원할 수는 있겠죠. 다음 사회통합전형입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남학생은 때로는 정원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정원보다 살짝 상회하거나 또 2018년도는 뭐 일반 전형 못지않게 2대 1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2017년은 0.65대 1 가장 낮았던 해도 있었습니다.
여학생들 사회통합전형 역시 80명인데 여학생들은 전체적으로 2018년도까지는 2대1의 경쟁률을 보이다가 2019, 20년은 1점대 초반서부터 중반 정도까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배자 전형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대부분 다 면접을 보게 된다. 2배수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사배자가 되면은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자격을 확인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회통합 전형, 사통자 전형의 경쟁률 추이를 보면은 예전에는 2018 이전까지는 2016, 17년에는 남학생은 낮고 여학생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전형과 그리고 사통 전형을 통합해서 봤었을 때 일반 전형 중에서 가장 여학생들이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남학생입니다. 거의 때로는 절반, 때로는 한 3분의 2 정도의 경쟁률이 남학생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좀 부담이 좀 덜하죠. 경쟁률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 이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사회통합전형이고 사회통합전형은 2018년 이후로는 남녀의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쟁률의 추이가 좀 낮아진데 2022년, 2023년 과연 어떻게 변할지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네. 12월 초에 온라인 입력, 시범 운영을 하고 그때 바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 제출 기간이 12월 역시 초순에 이루어집니다. 면접 대상자를 12월 중순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면은 자기소개서 제출이 있습니다. 불과 4일입니다. 4일 동안에 정말 열심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 특히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자기 인성이 얼마나 잘 반영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면접 또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과 체력장이 대략 면접 대상자 발표하고 나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즉 자소서 제출하고는 6일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일단은 1단계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자소서 빨리 준비해서 2, 3일, 3, 4일 만에 제출해 주고 그리고 바로 면접과 체력장, 특히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면접이 최종 당락을 결정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까지는 많은 과정, 관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가 계십니다. 한때는 정말 젊었었을 때죠. 같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원에서 고민하고 또 고뇌했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한화고 교장 선생님이 돼서 당당하게 한화고를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뒤에서 제가 지켜볼 때는 정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한화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그와 같은 한화고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와 같은 인물,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화고 입시 설명회 마쳤습니다. 사이미엠의 홍삼영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